안녕하세요. 네, 보림 그림책 TV에서 그림책 미술평론을 진행하고 있는 류영선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과 연결을 해서 조은영 작가의 달려 토토를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말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그림을 어떻게 분석을 했었고 하나하나를 보았을 때도 얼마나 훌륭한 조형 작품으로서 시각 이미지를 그림책이 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장의 펼침면에 숨어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적으로 퍼뜨려 놓으니까 어떠세요? 네, 하나의 그 전시를 보듯이 이렇게 많은 방대한 양의 그림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그림책이었구나 하고 아시게 됐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본질적으로 더 한 걸음 더 다가 들어가서 그림책을 그림만 보는 건 아닌 건 거잖아요. 예, 그림과 글이 어울려져서 이 적당한 밸런스를 유지하면 훌륭한 작품으로 탄생이 되는 글과 그림의 관계, 그리고 달려 토토 속에서 우리 사회를 비추고 있는 어떤 스토리의 연결성, 그리고 장르적인 특성들, 그리고 또 거기에 어울려져 있는 그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경마장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달려 토토 이야기를 이제 분석 도판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책의 가장 큰 특징은 뒤에도 더 화면 도판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친근함을 가지고 무의식 쪽에 받아들였었던 풍경들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작가는 표현을 해놓으니 이게 일상 속에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재해석을 한 것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인지를 못했지만 아름답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럼 화면을 보고 제가 도판을 분석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시면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난주는 제가 말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렸다면 오늘은 사람 중심 그리고 스토리 중심의 그림 이야기들을 더 분석 도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작고 마른 체구를 유지하고 있는 기수들의 모습입니다. 네, 기수들은 덩치가 크고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체중이 나가면 어떨까요? 네, 말이 빨리 뛰어야 되기 때문에 기수들은 타고난 체격도 작은 분들이 선택을 하는 직업이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겠습니까? 체중 조절이라는 걸 정말 혹독하게 하죠. 그래서 평소에 조금이라도 긴장을 놨다가 다시 시합에 들어갈 때면은 혈액을 뽑아내는 고통을 감수할 정도로 열심히 체력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신을 응원하는 관객에게 좀 더 시각적인 차별화를 두고 관람할 수 있도록 과장될 정도로 화려하게 기수들은 옷을 차려입고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장면은 작품의 면지에 등장하고 있고 사실상 독자들이 처음 만나는 그림책 속의 시각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작은 인형을 진영장에다 이렇게 모아두는 것처럼 별도로 그려내서 기수들을 한 페이지에 차례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것처럼 놔뒀는데요. 그 의미는 뭘까요? 한 명 한 명 입은 옷하고 언밸런스하게 어른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심퉁맞기도 하고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는 기수들의 그 유머러스한 표정들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라고 배치를 해놓은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또 화면 도판을 제가 꺼내서 또 연결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요일 아침에 할아버지가 나를 경마장으로 데리고 갔다 라는 텍스트로 작품이 시작되는 페이지인데요. 제가 트리밍을 좀 했습니다. 그림을 더 자세히 보라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할아버지와 손녀가 경마장으로 입장을 하고 있고 그 뒤로는 어때요? 예, 그 인포메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전단지라든지 잡지책 그리고 그 부수적인 판매를 할 수 있는 여러 물건들을 사라고 또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짓궂게 좀 때로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장의 시작점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겨 보면은 경마장으로 데려갔다 하면 제가 이 트리밍한 이 장면을 만날 수 있고요. 신이 잔뜩 난 손녀하고 할아버지의 얼굴 안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둘 다 미소를 짓고 있지만은 그 미소의 의미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건 거죠. 두 인물의 미소에는 한 명은 말을 본다는 설렘, 그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에게는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엉거주춤한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시면서도 지그시 웃는 모습은 오랜만에 경마를 통해서 본인이
좀 큰 소득을 한번 올려볼까 하는 도박성이 조금 섞여 있는 할아버지의 미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마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이 붐비게 돼 있고요. 그래서 흔히 작가들이 이런 장면을 그릴 때 갈등에 빠집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보시면 막 버글버글한 광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왜 갈등의 작가는 빠지게 되냐면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을 다 그리기에는 표현력의 한계가 존재해요. 그렇다고 어디까지 표현을 몇 명만 해놓으면은 우리가 안 그려놓은 거는 없는 건 거잖아요. 예, 실상이 보이지 않는 건 거기 때문에 휑해 보이는 또 광장이 되지 않을까 하고서는 작가가 걱정을 해요. 그렇다고 잔상으로 그려놓으면 그림자같이 보일 거고. 근데 조은영 작가의 재능이 멋지게 발휘가 된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들이 붐비는 이 공기감과 에너지가 굉장히 혼탁하고 혼란스러웠던 걸로 작가는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속도감이 있게 손으로 먹을 빡빡빡 찍어가지고 꾹꾹꾹 눌러가며 때로는 검게 짙은 색으로 그리고 머리카락을 묘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흐린 피부톤이 되도록 살짝씩 손으로 누른 부분 위에는 얼굴 형체를 갖다 간단한 드로잉 도구로 이목구비를 그려 올려놔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점에 가깝게 보이는 사람들은 멀리 그래서 뒤통수에 머리이기도 하고 또 그냥 존재감만을 표출하고 있는 생략적인 표현이 되고요. 또 앞쪽으로 흐리게 손으로 눌려서 회색 톤이 되어버린 그 원형화 위에는 이목구비들을 그림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이 제각각 표정들을 지우고 있는 모습들을 마치 재미있는 코믹북 만화책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이미지를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그 나레이티브한 표현으로 사람들을 묘사를 해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나는 당연하게 그림을 보고 있었는데 되게 진짜 표현하기 힘들었었겠다라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네. 그래서 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쭈루룩 하고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같은 시간인데도 모든 사람들은 다르게 혹은 유사하게 시간을 사용하는 다채로운 모습을 하나의 페이지에 효율적으로 표현을 해둔 건데요. 이 페이지를 자세히 보시면은 사람들을 아까 기수들은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서 똑바로 이렇게 놓은 거지만 여기서는 어떤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여기 막 제가 이렇게 녹화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혼잣말을 하시면서 보는 게 느껴지는 건데요. 줄을 서 있는 것 같아요 하라고 대답을 한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예, 맞아요. 이 한 줄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입장을 위해서 이제 다채롭게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기다림을 담배를 물고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너무 지루하고 무릎도 아프고 하니까 의자나 가방을 지지대를 삼아가지고 앉아있기도 하고 또 경마 전문지를 통해 갖고 집중력 있게 마지막까지 내가 어느 말에다가 이 배팅을 해야지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많은 돈을 거두어서 오늘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하나의 시간 속 그리고 시점은 한 가지이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개체들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들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매체예요. 그래서 다음 장면을 또 보실까요? 그럼 멀리서 조금 전에 줄을 서 있었던 사람들을 가까이 가서 이제 보게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클로즈업이 돼 있고요. 작가는 조금 더 가까이 인물에 대한 얼굴 중심으로 표현을 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넘기면 클로즈업 돼 있는 얼굴 안에 한국의 성인들의 얼굴이 여과없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더 예뻐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억지스러운 웃음을 만들어내거나 귀엽게 그려나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 내적인 인물을 심리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작가는 단지 최선을 다해 진짜를 그리기 위해 매진한 결과인데요. 정말로 어떻게 경직돼 있는 정지돼 있는 사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보다도 이 사람들이 당시에 어떻게 경마장에서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 생동감이라는 단어에는 훨씬 더 가까운 형태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고요. 독자분들도 그렇게 느꼈다라고 여겨집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이 작가가 굉장히 지혜로워요. 가까운 곳을 보여줬으면 분명히 그 넓은 곳에서는 어떠한 정황이 펼쳐지는지를 꼭 보여주곤 하는데 풍경으로 초점을 옮겨가지고 그림책의 스토리들을 전반적으로 또 알려줘요. 경마는 시작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를 마친 듯 우측 직원을 보니까 관람성을 이동할 것을 막 주문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의 돈을 어떤 말에다가 이제 걸지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왕좌왕 하면서 이제 아직까지도 전광판을 보고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도 저기 뒤에 보면은 파라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미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나들이 객으로서 온 사람들의 표정도 보이고요. 그래서 다음 장을 또 넘어가 보면 말들과 함께 기수들이 등장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타는 기수는 아주 작은 체격을 갖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밀조밀 완전 인형처럼 세워놓은 것처럼 소인국에 등장하는 소인들 모습처럼 이렇게 과장돼서 표현을 했고, 또 우측 페이지로 시선을 옮기면 가까이 가서 근데 이들을 보면은 굉장히 위용당당하게 눈에 힘을 꽉 주고서는 오늘 내가 승리를 할 겁니다 라고 자신을 어필하고 있는, 그래서 외적 멀리서 봤을 때 작아 보이는 그런 왜소한 체격과는 다르게 기세가 당당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 그러고선 다음 장면을 가시면 컬러풀한 사람들을 보여줬잖아요. 이 작가 그러면 또 색깔의 힘을 좀 빼요. 그래서 푸른색 톤과 연한 황토색 그리고 노란색의 검정 대비를 표현을 해서 멀리서 보면 비구장 회화처럼도 느껴지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어때요? 그 검정색 덩어리들 위에 보면 스크래치 기법으로 긁어내듯이 사람들의 표정이나 행동들을 표현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꽉 쥐어서 지나가는 이 스트로크들이 사람들의 표정들을 더 강인하게 또 표현을 해낸 건 것이죠. 이제 이 그림책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긴장감의 텐션이 극도로 올라가는 장면이죠.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접힌면으로 등장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실제 책을 보시면 이게 다음 장면이 두 개를 양쪽으로 병풍처럼 펼쳐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접힌면의 시작 신화를 기도로 이기는 정지된 말들의 모습은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보다도 훨씬 긴장감이 더 높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막권은 마감이 되었고 결말만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뿐인 건 겁니다. 그 정지된 상태를 딱 펼친 면을 넘기고 보면 화면에 보세요. 잠시 이제 정지가 탈피가 되고 두 배로 넓은 와이드 화면을 독자들은 만나게 되고 시각적 압도감이 극점에 올라가게 돼요. 화면은 커졌지만 근데 또 거꾸로 어때요? 그 극점을 더하기 위해서 오히려 말에 더 가까이 클로즈업 상태로 가서 작가는 묘사를 하는데요. 말과 기수의 표정에는 긴박하고 진지하고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거친 붓질들이 투명 수차의 높은 발색을 보여주는 원색들로 표현이 됐고 검정에 가까운 말의 몸체들은 그 컬러풀한 빨강, 파랑, 노랑 이런 원색들의 대비를 극대화시켜주면서 실제로 경마장에 가서 우리가 몰입해서 보는 듯한 착각마저 일으키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 작품을 미화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화면을 보시더라도. 네. 그래서 이렇게 힘을 또 착 줬잖아요. 그럼 또 힘을 또 살짝씩 빼면서 서정적인 부분들을 작가는 말하겠지. 이제 눈치채셨죠? 예.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경주가 다 끝난 후에 또 어떠한 모습들이 있나 이런 것들까지도 조은영 작가는 놓치지 않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대로 우리의 모습인 경마장을 표현하는 게 이 작가의 특징이자 이 작품이 사랑받은 이유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잃고 얻고 하는 관객들에게는 일탈과 휴식처 같은 그런 취미의 공간이 경마장일지 모르지만 이 공간이 또 어느 분에게는 삶의 일터이자 가장의 일터인 곳일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받고 생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이렇게 흙을 다지고 있는 자동차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참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시면 경마 진행을 하고 있는 몰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또 다가가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책의 경마장의 풍경과 스토리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죠. 천진하게 따라가고 있는 손녀의 모습하고 조금 다소 지혜롭지 못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이 작품의 매력이기도 한 건 거거든요. 흔히 작품 속에서 모범적인 이미지를 줌으로써 어떤 교육적인 측면들의 기준점을 제안하는 그림책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럼 거꾸로 현실에서 내가 다가갔을 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부모님 아니면 나 자신과 가까운 친근성 속에서 또 삶의 지혜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그림책들도 세상에는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은 후자에 속하는 건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많은 독자들은 오히려 좀 허튼 점이 많았었고 모범적인 모습은 좀 서툴렀을지 모르지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줬고 인간다웠던 모습을 간직해줬던
선사해줬었던 할아버지의 모습들을 같이 떠올리는 독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여겨져요. 예. 그래서 다음 장면을 연결하면서 계속 얘기를 드려볼게요. 손녀하고 할아버지하고 이제 본인들의 자리에 착석을 해서 앉아있는 모습인데 지루함을 기다리고 있는 그 표정들도 굉장히 좀 잘 표현이 됐죠. 특히 할아버지는 아랑곳 안 하고 누가 1등을 할까 하는 그 긴장감에 대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모습들이 정말 절묘하게 표현이 돼 있고요. 손녀는 어때요? 천진하게 경마장을 따라온 것 뿐인 건 것이니 예. 말을 빨리 보고 싶은데 언제 나오지 하는 그런 설렘이지만 또 뒤에 담배를 피우고 있는 어른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얼굴이 찡그러져 있는 건 거는 그 당시 현장의 공기감, 담배 연기 때문에 숨을 좀 편히 쉴 수가 없었던 어떤 아이를 배려하지 않은 모습 같은 것들도 그림으로 표현을 해내는 건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장면 도판 또 보시면 해맑은 아이의 눈에는 진실을 보는 저력이 있나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눈동자가 작게 표현이 됐지만 누구에게도 원망할 길이 없는 참 먹먹한 그 감정들, 그 흔히 말해서 할아버지가 이기질 못했던 거에 대한 본인도 모르게 그 미안하고 섭섭한 마음. 하지만은 또 본인이 마음속에 응원했던 말이 1등을 했고 그 말이 꼭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이 아닐지언정 몰입을 하고 봤었던 그 애정 그런 것들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같이 얼굴하고 그 다음에 웃음을 해서 이렇게 목에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는 모습의 말의 모습과 같이 매칭시킨 것들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은 때로는 작품 속의 캐릭터의 내면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좋은 건 것 같아요. 재료가 부드럽게 투명 수채화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아의 그 옷 갈퀴 같은 곳에 물감으로 약간 짠 듯하면서 보색인 붉은 기역들을 칠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그 실제 초상 사진을 찍은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스토리 속에 아이의 내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독자에게는 치밀하게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또 보시면은 할아버지는 돈을 따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얀색 그 창백한 화면을 작가는 의도적으로 만들고 먹이 할아버지 얼굴 위에 팍 하고 번져요. 예.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글이글 하고 있고 그 뒤를 할아버지 얼굴 뒤를 보면 아이는 거의 멘붕 상태로 이렇게 서서 구경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 흔히 말해서 재료가 팍 던지는 그 행위, 먹을 던지는 그 행위, 그게 마치 마음이 소망했던 것들이 팍 부서지는 그런 느낌 드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그림책은 오감으로 감상을 하는 것이라고 작가도 오감을 통해서 작품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림의 내용을 붓질과 연필을 통해 표현을 해서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림을 그리는 그 행위 자체, 먹을 확 던졌을 때 그 에너지 그런 걸 통해서도 작가는 그림책 속 캐릭터의 내면을 표현하기도 하는 좋은 예시로 본 장면이 완성되었다라고 여겨져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또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집에 기르던 반려동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마장에 있는 말은. 그래서 하지만 이 아이는 칭걸성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 이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몸에 안고 있는 말 인형을 갖고 있는 건 거죠. 흔히 말을 좋아했었고 주변의 말 장난감이나 인형 같은 것들로 대비를 해서 이 경마장에 있는 말들을 응원을 했고 좋아했던 거라는 것들도 우리는 텍스트로 다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소콧 일러스트레이션과 유사한 배치로 이렇게 하얀색 백지 위에 그려진 소녀와 말 인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진 경마장 방문은 텍스트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냐면 이제 앞으로는 아이가 별로 재미가 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또 들고 있는데 후반부로 한번 넘기면서 얘기를 드리면 아이는 그래가지고 이제 다소 처음에 그림책이 시작됐을 때는 굉장히 즐거웠지만은 그림책이 끝날 때쯤 무렵에서는 할아버지가 돈을 챙기지 못했잖아요. 좀 제가 편히 표현을 썼는데 챙기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가족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건 거기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건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가다 보니 이제 신기한 마음들도 덜해지겠죠. 그래서 이 그림책에서도 더 이상 경마장을 가는 것이 처음에 갔던 것보다는 그렇게 재미있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찍이 인문예술서로서 그림책 시장이 존재했던 해외에서 각광을 먼저 굉장히 국내 출간 시장보다도 반응이 많이 왔고 수상을 했던 이유들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해요. 아이는 동심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봤던 건 거고, 그리고 등장하는 어른들은 뭐예요? 사회상과 우리 그대로의 모습을 갖다가 투영시킨 건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아동문학자가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우리가 진짜 참교육이라는 의미를 다시 되짚어 보면 가장 가리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어린이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평생 가르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어른들의 사회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상처가 되지 않게끔 잘 가르쳐주고 노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비를 하고 살 수 있는 성인으로서의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줘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달려 토토가 제가 보기에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확연하게 중요한 부분을 지탱해주는 우리 창작 그림책 시장에서의 소중한 작품이라고 또 여겨집니다. 그러면 좀 더 면밀하게 이 책에 대한 전체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연결해서 나눠보도록 하죠. 1부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말을 중심으로 해서 재료 이야기들은 드렸는데요. 이 책은 불투명한 수채화 기법인 불투명 수채화 기법으로 힘있는 터치 위주의 표현을 할 때는 말과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갖다가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드로잉 스케치 도구들, 그러니까 연필이라든지 파스텔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건 나레이티브한 이야기나 그 안에 있는 구성에 대한 속성을 자세하게 펼쳐져 드릴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화면 도파를 한번 보시죠.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칠판에 판서하듯이 한번 화면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예, 보시면 건식 재료하고 그 다음에 연필과 목탁하는 건식 재료, 그리고 불투명 기법이 아크릴 컬러하고 과슈물감 같은 것들, 그거는 표현주의적인 기법들, 그리고 뿌리기 같은 먹과 붓, 그리고 목탄과 같은 것들로 이렇게 또 드로잉 위주의 그런 것들을 섞어서 쓸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또 우측 보시면 스크래치 기법이라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까만색 형태들 사이를 보면은 칼로 긁어낸 듯 하면서도 굉장히 신경질적인 어떤 선들이 나오죠. 그래서 강해 보이는데 인물 표현들을 그렇게 크게는 4가지 기법으로 나눠 드렸다면은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까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일부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에요. 대다수의 그림책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진행을 할 때 하나의 가족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말해 페이지를 넘길 때 시각적인 유격이 발생하는 것을 작가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조은영 작가는 이렇게 4가지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드릴 수 있는, 화면에 계속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면서도 전혀 연결성이 거칠거나 앞뒤의 개연성이 상실되는 그런 그림의 코드가 상실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도 내용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정말로 대단한 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시 또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판을 보시면 지혜롭게 다채로운 기법으로 하다 보니까 기법은 이런 건데, 또 우리가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 것은 흑백에 가까운 모노톤으로 표현할 때와 색깔이 많이 올라가고 아니면 중간 단계에서 적절히 섞였을 때 단계들이 또 이 작품에는 존재를 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먼 전경을 색을 절제해서 모노톤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오늘 수업 프로그램 전반에 얘기 드렸었던 먼 전경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에 대한 스토리를 텔링하는 데 있어서 어지럽지는 않았는 건 거예요. 여기서 색을 거의 다 뺐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다음 장면을 또 보시면 인물이 가까워질 때는 여러 정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표정을 말하는 거니까 색감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또 다음 장면을 보시면 옐로우 오커 색감 바탕 위에 경마장의 현장감을 스크래치 기법하고 우측의 불투명 수채화 기법과 드로잉을 덧대서 묘사를 해내요. 예, 여기서는 그래서 중간에서 조금 더 색이 많이 올라간 단계라고 보실 수 있는 건 거죠. 그리고 또 다음 장면을 보시면 앞서 강조드린 그 출발 후 강렬하게 뛰어가는 기술의 말들의 색감이기 때문에 여기는 완벽하게 색을 정말로 덧칠 하듯 위에 올리고 뿌리고 올리고 하면서 극명하게 화려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하얀색 바탕 위에
그렸기 때문에 인물과 말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그려냈거든요. 그럼 다음 장면 제가 화면으로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골 라인으로 들어오고 있는 말들의 모습인데 바탕이 어떻게 됐어요? 녹색인데 페이지의 흐름이 한국의 그림책은 어때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녹색의 바탕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측에서는 가득 차면서 속도감이 좌측으로 갈수록 스크래치 같은 것들 하얀색이 올라오면서 색이 연해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속도감을 갖다 바탕에서도 여기서는 표현을 해낸 건 거죠. 그래서 전장에서 보여줬었던 앞에서 바라본 출발점에 있었던 말 표현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여기서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관찰자 시점이 돼가지고 올림픽 경기 100m 달리기 마지막 골라인 들어올 때 이렇게 요 각도에서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 익숙한 등수를 매길 수 있는 장면의 화법들을 갖다가 그 스포츠 중계를 보듯이 이렇게 오마주해서 또 표현을 해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면은 먹을 갖다가 완전 뿌리듯 그리고 드로잉도 정말 자유로운 터치로 격렬하게 표현을 해냄으로써 실망감이 가득한 내적 묘사에 정말로 기가 막히게 성공을 하였고 또 다음 장면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천지나 아이의 모습이 이렇게 담백한 컬러로 돼 있고 아까 갈필과는 다르게 소담이 성실히 표현을 하는 그 느낌이 정적이잖아요. 감정도 얘는 어떤 건 거예요? 할아버지가 돈을 잃었기 때문에 슬픈 건 것이지 이 친구는 지금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말을 받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오만감이 교차하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소담이 모여 정지되어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해냈다라고 여겨져요. 이렇게 보니까 또 기법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또 컬러로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모노톤, 흑백에 가깝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이 그림책의 어떤 그림 이야기의 서정적인 구조를 갖다가 그림이 잘 이렇게 어필을 해주고 있는 방법을 선택했는 거구나 하고 작가의 비밀을 밝혀드렸는데 어떠세요? 정말 놀라우시죠? 예, 그러면 또 계속 연결을 해서 이 놀라운 부분들이 이 작가가 또 모든 작가들은 홀로 독학으로 이렇게 훌륭한 생각들을 해내지는 않아요. 훌륭한 선배들과 가르침들이 다 존재를 하기 나름인 건데 미술사적으로 또 어떠한 우리 한국 미술과의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가 그러면 이런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썼고 사진으로 실제로 경마장에 가서 취재도 열심히 하고 드로잉도 많이 해서 했던 그런 이 긴 흔히 말해서 그림책에는 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지언정 이렇게 고행의 길을 걷다시피 마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쌓아나가면서 작품을 진행한 이유는 뭘까요? 네, 제가 오늘은 특히 좀 질문이 많은데요. 제가 그냥 다 대답을 해드리자면 진짜를 표현하기 위한 건 겁니다. 근데 그 진짜라는 단어가 포괄적이어서 좀 제가 설명이 필요 드린 건 건데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컨셉트 흔히 말해 말이면 말인데 우리 경마장에 있는 말의 어떤 슬픔과 기쁨의 어떤 내적인 존재가 복잡미묘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도 말을 그리는데 제주도의 어느 들판 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말을 그릴 수도 있고 하는 건 거잖아요. 말에 대한 형태는 같지만 어때요? 네, 묘사를 해야 되는 방향이 굉장히 달라지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생물과 자연에는 그렇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내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작가는 생각을 하고 그걸 분석하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길을 그린 건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국인이라서 좀 신빙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어요. 이럴 땐 제가 정말 외국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선조들의 어떤 미술사적인 어떤 전례들을 보면은 정말로 이웃 국가나 먼 유럽 북미 지역을 통틀어서 탁월한 재능을 가진 민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함께 한번 보시죠. 네, 동양화가 한 폭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겸재 정선 선생님의 작품 박연폭포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작품은 폭포가 내려올 때 그 형태를 그대로 보고 아름답게 그려야겠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폭포가 가지는 그 기운과 기백. 그래서 예를 들면 산을 그릴 때도 이 산은 어머님의 어떤 큰 폼,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떤 모성애와 같은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온화함의 산이다. 아니면 정말로 힘이 넘쳐나는 어떤 장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래가지고 남성적인 산이다. 이런 식의
어떤 대상을 그려낼 때 그 내적인 측면들을 다 표현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겸재정선 선생님의 작품을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진경산수화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도 그런 건 거죠. 예, 참진자의 풍경을 더했다라는 건 건데, 그 당시에 이웃 국가인 작품들을 보면 중국은 화려한 필지로 해서 실제 자연을 본 것보다도 그림에서의 미학적인 가치들, 그러니까 장식적인 부분들을 많이 넣어서 화려하게 그려줘서 집에 걸어두었을 때 실제 자연을 본 만큼의 보는 즐거움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기법적인 부분에 너무 빠져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는 또 너무 많이 빠져있는 작가의 작품을 뭐라고 그래요? 네, 매너리즘 미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본질을 탐구하지 않고 표현력에만 연구를 하는 작품들인 건 거죠. 그리고 또 옆나라인 일본의 산수화를 또 봐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산수화는 또 형태적인 부분들을 중국처럼 화려하게는 묘사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있는 그 실사, 흔히 말해서 지금이야 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산을 여행 가고 싶은 것들이나 아니면 그 유명한 어느 그 지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게 좀 용이해진 시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방 안에 두고 그 풍경을 보듯이 즐기고 싶어 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진의 연장선상과 같은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대로를 먹과 종이를 위해 표현을 어떻게 해내야 될까를 연구하던 때였어요. 근데 그것을 양쪽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 선조들은 그 작품 속의 내면적인 측면을 자연에도 비추어가지고 표현을 해낸 건 겁니다. 그런 미술사적인 운동들이 우리 교육 커리큘럼 그리고 한국 작가들의 DNA 안에 저는 내려왔고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작가 조은영도 이 말이라든지 말이 기백 그리고 경마장의 박진감 이런 외적인 형태 이외에 거기를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적인 이야기 그리고 소녀가 보는 당혹감 이런 것들을 스토리 속에서 문장으로도 녹여놓고 그 다음에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해서 작품을 진행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그림책을 가지고 많은 평론가들과 저를 포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작가로서의 문화적 독립성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990년대부터 시작되는 창작 그림책 문화 운동의 어떤 씨앗들이 건강한 나무로 자라서 이런 모습이 보여준 거라고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면 너무 소박하고 또 우리는 가까운 풍경이었기 때문에 특별할 게 없다라고 여긴 일부의 작가들은 서양에서 들어온 문물들을 동경을 했고 그런 모습들을 그려야지 좀 더 흔히 말해 있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그림책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물론 장신미술의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는 그 분야도 독립적인 장르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문화는 다양한 건 거니까요. 하지만 모든 한국 작가가 그렇게 그린다면 우리의 모습에 대한 아름다움을 어떻게 알릴까요? 근데 조은영 작가의 그림을 보면 미술사적인 형태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자유롭고 내적인 것까지 표현을 해냈는데 사진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 과천 역사 경마장이라는 그 도시 안에 있는 풍경을 묘사하기 위해 또 다음 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예, 그림책의 첫 장이었었던 전철 역사에서 올라오고 있는 할아버지랑 손녀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모습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풍경을 갖다가 담아냈거든요. 그리고 뜻은 뭐냐면 문학적 예술 가치가 높은 그 그림의 소재가 되는 부분들이 우리 풍경이 그대로 있어도 멋지다라는 어떤 자부심, 그것도 반증을 해서 표현을 하자면은 서구 문화에 대한 열등의식이 0%인 작가의 어떤 역량이 보여준 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는 친근해서 재미있고요. 서양에서는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웃 국가 독자들은 포함해서 이국적인 우리나라의 재미들을 갖다가 같이 즐겨서 많이 보았던 책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거의 10여 년이 이제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이 책이 출간된 지 많은 독자와의 호흡을 유지하면서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로서 작품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1, 2부로 나눠서 조은영 작가의 달려 토토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는 또 이렇게 다음에도 문학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그림책도 신중히 선별하고 검토해가지고 또 더 좋은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남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이렇게 그림책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